네,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두 분의 종목 지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권진 부장님은 하이로닉 준비해 주셨고요. 0.39%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LS 준비해 주셨고 6.54%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먼저 김권진 부장님의 하이로닉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미용기기 기업으로 병원용 기기와 홈뷰티 디바이스를 생산하는데요. 이렇게 병원용 기기의 매출이 사실 절대적이지만 최근에는 홈뷰티 디바이스 인기도 뜨거워지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홈 디바이스 중에서도 홈세라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데요. 김권진 부장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권진 부장의 종목 하이로닉인데요. 수지 아나운서, 네, 피부과 오늘...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뜨거운 또 피부 미용 기기 이렇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맞아요. 그래요? 오늘은 네. 하이로닉이네요. 뭐 사실 뭐 비올도 하고 싶었고 지금 이제 대장은 사실은 비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게 최근에 조금 이쪽이 좀 쉬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하이로닉 사실 저희가 방송은 7시부터 하는데 한 6시 한 반부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만 하는데 오늘 수지엔과도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또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 얼굴이 너무 제가 난 좀 얼굴 하얘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수지엔과 딱 한마디. 그건 의료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망친 우리 엄마가 보면 어떡하지라는 우리 엄마 안 된대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 조금 얼굴이 건강하게 생기신 분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이로닉이 있다라는 거. 네. 즉 여러 가지 피부 이런 기기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안 보면 된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피부 미용 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여성분들은 피부과 가서 한 몇백만 원 정도는 다들 한번 결제를 하고 다니시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들 피부과에 그리고 이런 피부 미용 기기에 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같은 거 성형수술이나 이런 거 다 우리나라로 와서 많이 한다는 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야 이쪽이 아주 뷰티가 제일 짱이야라는 거 다 알고 있듯이 이게 점차 해외로 뻗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매출이 이제 나타나게 있는 초기 단계다라는 겁니다. 진짜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핫했던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살짝 조금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해외로 진출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매출에서 보여줬다. 실제 작년 매출이 사상 최대가 나왔고 올해도 거기에서 점프업이 될 겁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야 의료기기인데 10배가 안 되네?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피어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비를 깔고 나면 뭐가 됩니까? 소모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런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 현재 숫자에 대한 흐름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싼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뷰티에 대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도 지금 현재 하이로닉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즉 병원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많이 늘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피어 그룹 대비해서 다들 아직까지는 싼 회사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피부기기 이야기 나오고요. 좀 스터디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클래시스 APR, 또 비올, 원텍, 하이로닉, 뭐 보습, 탄력, 또 팔자주름 제거 이게 각각 특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이로닉이냐 이러면요. 아니 비올도 있고 원텍도 싸다. 있고 싸다. 주가 상태가 아니 뭐 절대 가격이 아니라 실제 이제 PER 밴드가 아직까지 많이 싼 상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의료기기 하면 몇 배 정도까지도 주자면 20배 가까이도 줍니다. 근데 이 친구들 아직 10배 언저리에 뭐지? 라는 생각.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국내가 좀 꺾이면서 가강을 좀 많이 못 받았는데 이게 해외로 좀 터지기 시작하면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겨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현재는 또 주가가 싸다, 그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주 전에 하창원 본부장님은 클래시스를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또 스타킹 레이스 상위권에 위치했어요.
그러면 하이로닉은 지금 보시기에 O일까요, X일까요? 아, 클래시스 이겨요? 하이로닉이? 그렇게 질문해볼까요? 클래시스냐? 클래시스입니까? 하이로닉입니까? 제가 이깁니다. 그러면 X로? 하나, 둘, 셋. 이기는 걸로 하면 X. 근데 그런데? 오해하죠. 또 네. 오해하죠. 네, 왜냐면은 왜요? 일단은 비올과 클래시스가 네.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이 좀 사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가 레벨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PER로 봤을 때는 사실 싼 구간은 아니에요. 걔네 둘은. 네. 그 종목 두 개는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예. 충분히 순환매가 나왔을 땐 지금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도 뭐 최근에 조금 네.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원텍이랑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이제 하이로닉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순환매 관점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거는 봐야 돼요. 비올이 소송을 이기면서 네. 나머지 종목군들에게 약간의 좀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침투율이 굉장히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톡스, 보톨림 톡신 같은 경우도 PR 20배 부분부터는 비싸다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점유율이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뭐 많게는 40배에서 50배까지도 될 수 있다 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용 의료기기도 비슷한 흐름으로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에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구독 경제화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적인 이런 수출 흐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좀 좋은 기회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그라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보다는 하이로닉이지만 하이로닉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창원 본부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또 주가가 많이 싸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목표가랑 손절 라인 어떻게 정할까요? 네. 우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9,0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한 6,900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하이로닉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라인은 6,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선택할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왜? 투수자는 왜? 저는 일단 하이로닉보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 네.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어서 제 것도 패스하셨는데. 뭐 어떤 네, 그 안에서 본다면 클래시스는 저는 약간 비싸다고 생각해서 네. 그랬었는데 하이로닉은 지금 이 섹터가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도 왜 못 갈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패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어제 원택, 우리 월요일에 원택했잖아요. 네. 원택을 나왔군요. 했기 때문에 또 원택으로 돈이 갔다면 또 돈이 없다. 그럼 여기서 나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제가 원택도 들고 하이로닉도 들면은 좀 약간 신뢰도 차원에서 패스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둘 다 줄 수 없다. 네, 오늘 또 김건진 부장님이 또 이렇게 유쾌하시니까 저희가 네. 패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스탁 요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전선 관련주 LS입니다. AI 확대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전력망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선 가격에서 원재자 중 90%가 구리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LS는 원자재 수급부터 시공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잘 갖추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승 모멘텀 하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LS입니다. 네. 전선, 또 전력 인프라 업체죠. 요즘 나오는 그 테마, 이 전력 인프라 네. 테마로 하나 네. 고르신 건가요? 오늘도 엄청 뜨거웠어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스타킹에서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가 4만 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 18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변압기 산업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변압기 다음으로 같이 따라가는 산업이 전선이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전과 송전을 먼저 설치를 하고 중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선을 설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 같은 산업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간 거에 물론 똑같이 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상당 부분 채널링이 많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데이터 센터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후 변압기들 이제 바꾸는 그런 이슈로 네. 앞으로 시장 규모가 적어도 3배에서 4배는 이미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까지 붙어주면서 그 시장 대비했을 때도 또 5배가 더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까지만 하더라도 700조, 50년까지 하면 3,300조의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핫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LS 같은 경우는 구리부터 전선까지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뭐 LS전선의 지분도 92%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뭐 구리부터 뭐 필요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국내 전선업체들 중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해외발, 지금 특히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벤트가 터져 있고 유럽이나 기타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LS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또 이제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신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뭐 제가 LS를 들고 오긴 했지만 사실 탄력도를 본다면 네. 일진전기를 보시는 게 맞기는 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선과 변압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52주 신고가 찍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묵직하게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LS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탄력적인 게 좋아라고 하신다면은 일진전기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LS와 일진전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LS 일렉트릭과 또 네. HD 현대 일렉트릭 이제 이거를 보통 네. 같은 조합으로 이게 짝꿍으로 포트를 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엇갈리게 짜는 게 좋아요? 엇갈리는 게 좋습니다. LS하고 HD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네. 왜냐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네. 초고화 변압기라고 해서 가장 이제 큰 대형이고 네. 그다음 PPI나 이런 부분을 제일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선 단연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은 초대형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의 거점이 없어서 우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변압기 안에서도 스토리라인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좀 마음이 좀 그 용자들은 일진전기로 네, 이렇게 좀 네, 나눠서 맞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또 슈퍼사이클에 접어들면서 국내 수혜주들이 엄청난 상승 랠리를 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진전기냐 LS냐 또 이렇게 또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LS 김건진 부장님은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네. 트와이스 팬이신 것 네, 같습니다. 김건진 부장님을 엔터 업계로 보내셔요. 네. 오늘 별걸 다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 전력기기 여러분들 저희 시간에서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엔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저희가 이 전력기기를 가지고 또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작년에? 작년이 아니에요. 2주 전에? 네, 예. 그것만 보셨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역시 스타킹 짱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재룡전기나 이런 다른 전기도 다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실제 이 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는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 점점 전력이 그래서 뭐 전력이 더 필요해. 그래서 결국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LS도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덜 갔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한번 더 리레이팅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구간이시면 이제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지속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11만 7,300원까지 올랐어요.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뭐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로 13만 원을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뭐 1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방 사실 그 이상도 좀 노려보고 있는데 네. 뭐 하나 거점 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1차, 2차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92,000원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깨지면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상 손절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은 LS 준비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13만 원, 2차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 라인은 9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선택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역시 LS. 네. 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저는 전력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까지 전 새롭게 좀 2분기에 좀 밀고 있는 파트였기 때문에 전선 같은 경우에 무조건 저는 따라 붙습니다.
저도 AI 열풍에 잠깐 테마로 네. 그치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면 이건 계속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LS는 저희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좋은 종목 준비해 주신 김건진 부장님, 하창환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M스타그램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RWA 코인에 대한 이야기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